아직도 기억나요. 웨딩홀 대기실에 혼자 앉아있던 그 순간이.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67세의 신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복잡하게 울렁거리더라고요. 어머님, 메이크업 조금만 수정할게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어요. 아무리 감춰도 제 얼굴의 주름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오늘만큼은 예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거울 속 제 표정이 왜 이리 굳어 있는 걸까요? 엄마, 긴장되세요? 큰딸 미영이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막내딸도 잠시 후면 도착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엄마, 신중히 생각하신 거 맞죠? 미영이의 질문에 대답은 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다들 축하해 주는데 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영춘 씨도 분명 저와 같은 마음일 텐데. 대기실 창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15년 전 제 첫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하늘나라로 떠나던 날처럼. 그때도 이렇게 맑은 하늘이었는데. 신부님, 곧 시작해야 해요.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1시간 후면 저는 박영춘 씨의 아내가 됩니다. 복지관 노래교실 강사였던 그 사람의 제 두 번째 남편. 거울 속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었어요. 복희야,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게 심호흡을 했지만 가슴 속 불안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렸던 적이 있었나요? 첫 결혼식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떨렸던 것 같은데. 엄마, 이제 곧 시작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설렘과 불안이 공존하는 감정.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떨림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1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네요.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마지막 면회를 기다리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해요. 단한 말기라고요? 어떻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찾아온 이별이었어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간암 판정. 그리고 2달 뒤 제 남편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죠. 퇴직금으로 시작한 가구점이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는데 남편은 그 가게 터에서 여보,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났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척했어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평촌의 32평 아파트. 남편과 함께 장만한 우리 집이 저에겐 너무나 큰 감옥처럼 느껴졌죠. 엄마, 이번 주말에는 시댁일이 있어서. 죄송해요, 엄마. 이번에도 회사 야근이. 자식들의 바쁜 삶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구석으로 밀려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명절에 잠깐 보는 게 전부였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점차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자식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고 머리는 텅 비어 있는 것만 같았죠. 냉장고엔 상한 음식들만 가득했고 며칠째 씻지도 않은 채 TV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울증 증상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일주일에 2번 상담을 받으면서 항우울제를 복용했죠. 하지만 약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저 혼자만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밤이면 더 힘들었어요. 늦은 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 모두가 각자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저는 텅 빈 집에서 남편의 옛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도 데려가. 지하철을 탈 때면 승강장 끝으로 가지 않으려 애썼어요. 한강대교를 지날 때면 일부러 반대편을 바라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파트 현관 우편함에서 종합복지관 안내문을 발견했죠. 원래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노래교실이라는 글자가 제 시선을 붙잡더라고요. 젊었을 때 저는 꽤 노래를 잘했거든요. 동양방송 노래자랑에서 금상도 탔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자주 노래방도 갔는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마이크를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이거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마침 들른 큰딸 미영이가 안내문을 보더니 제안을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됐다며 고개를 저었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데 가면 다들 아는 사람들끼리 있지 않을까? 에이, 처음엔 다 그렇죠. 엄마, 솔직히 이러고 계시면 뭐해요? 하루 종일 TV만 보시고. 그래도 일단 한 번만 가보세요. 제가 화요일 휴무니까 첫날은 제가 같이 갈게요. 아마도 그날 미영이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우편함 속의 전단지를 그냥 지나쳤겠죠. 복지관 개강 당일 아침부터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검은색 바지 저고리, 회색 원피스, 아니면 남색 투피스. 뭘 입어도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라고 이러고 있담. 결국 현대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산베이지색 원피스를 골랐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하면서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죠. 이런 설렘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머, 엄마 오늘 화장도 하시고 향수까지 뿌리셨네? 약속한 대로 미영이가 마중을 왔어요. 복지관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딸의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복지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나누는 분들이 보였거든요. 다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같아 보였죠. 배기호. 복도를 걸으며 강의실을 찾는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지더라고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엄마,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미영이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강의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옛가요 멜로디, 그리고 웃음소리,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한 걸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자, 오늘부터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그때 처음 들은 목소리였어요. 뒷자리에 살짝 숨어 앉아 있었는데도 마치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 피아노 앞에 서 계셨어요. 갈색 체크무늬 셔츠에 감색 면바지.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번 학기부터 노래교실을 맡게 된 박영춘입니다. 다들 편하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히는 게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자, 오늘은 여행을 떠나요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두 아시는 노래죠?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자 교실이 금세 활기차졌어요. 하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 계신 분도 같이 불러주셔야죠. 노래는 부끄러워하면서 배울 수 없답니다.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따뜻하게 미소 짓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죠. 마치 수줍은 여고생이 된 것처럼. 저기, 전 아직. 괜찮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음악은 서두르면 안 되니까요. 그 말투에는 왠지 모를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옆자리 할머님이 악보를 건네주시는데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박영춘 선생님께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셨어요. 제 차례가 다가오자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처음이라 많이 긴장하셨죠? 하지만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다음 주에는 더 자신 있게 불러주세요. 순간 1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 한켠이 살짝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꾸만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녁이 되어서도, 밤이 되어서도, 이불 속에 누워서도 자꾸만 오늘의 기억이 떠올랐죠. 이러면 안 되는데.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이 들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다음 주 수업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이런 마음 다시는 안 느낄 줄 알았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제게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머리도 손질하고 옷도 더 신경 써서 골랐죠. 복지관 가는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김복희님, 오늘은 백만송이 장미를 연습해볼까요? 어느새 박영춘 선생님은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수업 중에 가끔 제 눈을 마주치실 때면 그분의 따뜻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복희 씨, 혹시 커피 한잔 하고 가실래요? 수업이 끝나고 악보를 정리하는데 박영춘 선생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럴까요? 복지관 1층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창가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죠. 사실 복희 씨 웃는 모습이 제 동생과 참 닮으셨어요.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지만 박영춘 선생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로 이어졌죠. 저도 1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깊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이혼했어요. 서로 너무 달랐나 봐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된 선생님의 과거. 우리는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결혼하고 나서는 더 외로워졌죠. 아, 저도 그래요. 아들이 호주로 이민 가고 나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우리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죠. 그 후로 매주 화요일이면 수업이 끝난 뒤 카페에 들르는 게 우리만의 작은 일상이 되었어요. 때로는 복지관 앞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고. 선생님, 저기 벚꽃이 예쁘게 폈네요. 그러게요. 봄이 오니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걸음을 멈추고 벚꽃을 바라보는데 문득 옆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걸었던 그 벚꽃길이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죠. 괜찮으세요? 네, 그냥 문득 옛 생각이.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않으시고 그저 따뜻한 미소로 제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그때 느꼈죠. 이분은 제 마음의 결을 참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게,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난다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달콤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수업을 마치고 카페로 향하는데, 낯선 여자분이 박영춘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영춘 씨. 순간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분이 바로 전 부인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아직도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분이었어요.
제 나이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당신, 여긴 어쩐 일로? 잠깐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선생님은 제게 미안한 듯 시선을 돌리셨죠. 복희 씨, 오늘은 아, 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던 날이었어요. 다음 날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복희 씨, 민지가 다시 만나보고 싶다고 하네요. 이혼 후 재혼했던 남편과도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희 씨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자꾸만 드는 생각. 역시 난 욕심을 부린 걸까? 전 부인이랑 비교하면 난 며칠 동안 선생님의 연락을 기다리면서도 두려웠어요. 혹시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으면 어쩌나.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복지관에서 마주칠 때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선생님의 눈빛에서도 고민의 흔적이 보였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죠.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미영이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감정을, 이 나이의 설렘과 불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창가에 앉아 비 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실연일까? 아니면 끝일까? 하고요. 남편과의 이별 후 15년 만에 느낀 설렘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게 너무 욕심일까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봄날의 설렘도 잠시 제 마음속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답니다. 야, 저기 또 왔네. 복지관 로비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수군거림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 지나쳤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죠. 아니, 노래교실 강사가 매번 저러면 되나? 다른 수강생들도 있는데 그러게 말이야. 매주 커피 마시러 간다면서. 불쌍해서 어떡해. 저렇게 놀아날 텐데. 그날도 영춘 씨와 커피를 마시던 날이었어요.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죠. 여자가 저 나이에 저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남편 있다가 없어진 사람이 체면이 있지.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처연해 보였죠. 주름진 얼굴에 분홍빛 립스틱이 왜 이리 초라해 보이는지. 더 마음 아팠던 건 노래교실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앞에서 지도해 주세요. 뒤에 가서 특정 수강생만 봐주시면 곤란해요. 반장을 맡은 최영숙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악보만 바라봤죠. 김복희 씨, 우리 이제 몇 살이에요? 예, 나이 든 사람 마음 갖고 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수업이 끝나고 화장실에서 마주친 박명자 씨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청계산 산책로를 걸었죠. 젊은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들에겐 허락된 사랑이 왜 우리에겐 이렇게 가시밭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엄마, 복지관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들어오는 저를 보고 미영이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 나이에 사랑에 빠졌다가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상처받은 제 마음을 수강생이라서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통화하면서 들리는 선생님의 목소리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가로막는 벽도 점점 더 높아지는 것만 같았죠. 밤마다 일기를 쓰며 울었어요. 사랑이 죄는 아닌데 왜 이렇게 숨어야만 하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답니다. 엄마, 저희가 좀 알아봤어요. 토요일 저녁 미영이와 수진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덜컹했죠. 그 박영춘 선생님, 이혼만 2번이래요. 뭐? 2번이라니.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분명 한 번의 이혼만 말씀하셨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강남에서 음악학원 하다가 두도 나서 도망 다녔대요.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녔다는 얘기도 있고. 수진이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들. 사기꾼 조심하세요. 노인들 상대로 접근한다더라.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죠.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하시려고. 그래도 난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아빠 보험금도 꽤 되잖아요. 미영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따뜻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엄마,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사위들도 다 반대해요. 특히 언니네 남편은 변호사잖아요. 전문가가 봐도 뭔가 수상하대요.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선생님과 보낸 시간들을 돌이켜봤죠. 정말 다 거짓이었을까? 그 따뜻한 미소도, 진심 어린 대화도. 자정이 다 되어 선생님께 문자가 왔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편히 주무세요. 화면을 보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이런 따뜻한 마음이 거짓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식들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죠. 엄마,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 너희가 날 위해서 그러는 거.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참 서러워 보이더라고요.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아마도 미영이가 또 왔나 봐요. 오늘도 긴 설득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여전히 물음표가 맴돌았어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날의 일은 마치 악몽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복지관 앞 공원에서 박영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전 부인 김민지 씨가 나타난 거예요. 아직도 이러고 있었네요? 영춘 씨. 민지야. 여긴 어떻게? 이제는 나이 든 여자들 꼬시나요? 학원에서 젊은 여자들 농락하다가 안 되니까? 김민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나가던 복지관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만해요. 아, 그러고 보니 이분이 요즘 당신이랑 눈이 맞았다는. 선생님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민지 씨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죠. 아줌마, 이 사람 전력을 아세요? 빚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첫 번째 부인이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서는 학원 자금 다 날리고. 그 순간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복지관 직원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얼른 나가세요. 저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복지관 과장님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2분 잠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사무실에서 들은 이야기. 복지관 규정상 강사와 수강생의 사적인 만남은 금지되어 있다고. 이런 소동으로 무리를 일으켰으니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제가 그만둘게요. 제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복도에 서서 사무실을 나오는 선생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어요. 복희 씨, 미안해요. 내가 이런 상처를 줘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죠. 당분간은 서로 연락하지 말아요. 중앙공원 벤치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꽁꽁 얼어붙는 것만 같았죠. 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소리치고 있었어요.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이제는 복지관에도 갈 수 없게 됐어요. 주간반, 야간반으로 나뉜 노래교실 중에서 제가 다니던 주간반이 폐강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소문이 파다했나 봐요. 수강생이 절반으로 줄었다더군요. 창가에 앉아 휴대폰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매일 오전 10시 노래교실이 시작될 시간만 되면 가슴이 쿵쾅거렸죠. 혹시나 전화가 올까봐, 문자라도 올까봐. 아이고, 엄마, 또 창밖만 보고 계세요? 미영이가 들를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어요. 이제는 점심도 거르고 머리도 안 빗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화요일 오전이면 자연스레 발걸음이 복지관 쪽으로 향했어요. 멀리서라도 선생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지만 매번 중앙공원 벤치에서 발길을 돌렸죠. 복희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오늘은 좀. 친구들이 전화해도 나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도 선생님 얘기가 나올 것만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밤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베개를 적시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어도 제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죠. 휴대폰에 저장된 박영춘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지우려고 할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지워버리면 정말 끝이 될 것만 같아서 그냥 두었죠. 창밖에 첫눈이 내리던 날. 선생님, 잘 지내시나요? 아무도 듣지 못할 속삭임을 흘리며 저는 또다시 긴 밤을 지새워야 했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밤이었어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다 보니 자꾸만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 어쩌면 애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자식들이 보여준 인터넷 게시글들. 2번의 이혼 경력. 빚 문제. 하나둘씩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꽤 된다는 건 복지관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였죠. 처음엔 설마 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의심이 커져갔어요. 그 따뜻한 미소도, 다정한 말투도 다 연기였을까? 새벽 2시, 3시.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죠. 노래교실에서 제 목소리를 칭찬하시던 모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눴던 이야기들. 혹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복지관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던 얘기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 양반, 전에도 이런 적 있다면서? 그러게. 돈 있는 할머니만 골라서. TV에서 노인 사기 뉴스만 나와도 채널을 돌렸어요. 제가 그런 뉴스의 주인공이 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요. 남편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하다가도 펑펑 울었어요. 15년 동안 잘 지켜왔던 제 마음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이야. 잠들기 전에 복용하던 수면제를 다시 찾게 됐어요. 우울증 약도 늘어났죠. 식욕도 떨어져서 일주일 만에 3kg가 빠졌다네요.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병원 가시죠. 됐어. 그냥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요즘은 거울 보는 것도 무서워요. 초라해진 제 모습이 너무 낯설거든요. 화장품도 치워버렸어요. 더 이상 예쁘게 보일 필요도 없으니까.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노부부가 보여요.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바보였나 봐요.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발견한 하얀 봉투였어요. 낯익은 필체에 손이 떨렸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어요. 먼저 이렇게 글로 전하는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갔어요. 10년 전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중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때 아내였던 민지 씨가 떠나갔다는 것까지. 모든 빚을 갚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하지만 결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 빚이니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편지 속에는 빚을 청산한 법원 서류도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복희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복희 씨, 이제는 제 진심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죠. 네,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오해도 저 노을처럼 사라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이제는 제 선택을 지켜보려고 해요. 자신 있게 말하려 했지만 선생님 앞에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삼성동 카페에서 2달 만에 다시 만난 날이었죠.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자녀분들이. 네, 제가 이번엔 제 선택을 하고 싶어요. 딸들과는 아직도 매일 티격태격이에요. 특히 수진이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하지만 이젠 달라요. 제가 달라졌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수진아, 이번만은 내 선택을 존중해주면 안 될까? 싫어요. 전 절대 인정 못해요. 매일 밤 딸들과 통화하면서 울었지만 이번엔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복희 씨,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선생님의 손이 제 손을 살며시 감쌌어요. 따뜻했어요. 이 온기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제부터는 제가 복희 씨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심으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비록 자식들의 반대는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걸까?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창밖의 겨울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답니다. 미영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딸에게 전화를 거는데 손이 떨렸어요. 한 달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는데 이제야 용기를 낼 수 있었죠. 네. 왜요? 저기 선생님이랑 같이 점심 먹으면 어떨까 해서.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죠. 알겠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반대는 없었지만 미영이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남편과 아들은 안 데려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좋았어요. 작은 시작이라도. 현대백화점 근처 일식당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만 이어졌죠. 하지만 선생님께서 정성스레 준비해 오신 서류들, 빚을 갚은 기록들, 현재 재직 증명서, 그동안의 이야기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학원 빚을 다 떠안게 된 과정도 있고 그런 일이 미영이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선생님께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이야기를 하실 때는 미영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일주일 후
이번엔 수진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저도 한번 배워볼래요. 수진이는 선생님께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진심을 담아 하나하나 대답해 주셨죠. 솔직히 아직도 불안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이시니 2달이 지나고 설날이 다가왔어요. 선생님의 아들 내외와 처음 만나는 날이었죠. 어머님,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은 처음 봐요. 선생님의 며느리가 살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마치 꽁꽁 얼었던 겨울 땅에 봄 기운이 스며드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많이 아프세요?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진 걸 처음 본 건 4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봄날의 산책을 즐기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시더니 아니에요. 그냥 잠깐.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자주 숨이 가빠지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 병원에 모시고 갔죠. 협심증 증상이 보여요. 나이도 있으시고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제 손이 떨렸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들지, 입원 기간은 얼마나 될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안 돼요. 우리 같이 해결해요.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예요. 자식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죠. 엄마,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인데. 이게 바로 내 노후야. 이 사람과 함께할 시간.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찾아왔죠. 저도 관절염이 심해져서 물리치료를 다녀야 했고, 선생님의 어머님도 상태가 악화되셔서 요양원비가 올랐고. 복희 씨, 미안해요. 이렇게 고생시켜서.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이제 서로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시작한 선생님의 작은 노래교실. 저도 틈틈이 도우면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원생들 관리도 제법 할 수 있게 됐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약 사러 다녀올게요. 아니에요. 내가. 같이 가요. 날도 좋은데. 서로 의지하다 보니 어느새 이런 일상이 행복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힘든 일도 많지만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우리 재혼할까 해. 여의도 공원에서 딸들과 마주 앉았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미영이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고 수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엄마, 재혼이요? 너무 갑작스러운가? 침묵이 이어졌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을 배경으로 우리 모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저희도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 챙겨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해야 했죠. 예물은 필요 없어요. 대신 작은 반지 하나만. 아니에요. 복희 씨 손에 꼭 맞는 반지를 해드리고 싶어요. 종로 금은방에서 고른 심플한 반지. 크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약속이었어요. 선생님의 아들 내외도 조심스레 축하를 건넸어요. 특히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서줬죠. 어머님, 웨딩드레스는 안 입으실 거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아니에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하나둘 준비해가는 과정이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문득문득 이게 정말 잘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죠. 걱정 마세요. 우리 이제 서로가 있잖아요. 새로운 집도 알아봐야 했어요. 평촌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자식들과도 가깝고 음악 교실도 계속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는 어떠세요? 햇볕도 잘 들고. 네, 좋네요. 우리 새로운 시작을 여기서. 이사 날짜도 잡고 혼수도 조금씩 준비하면서 가끔은 거울 앞에서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67세의 신부. 어색하지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엄마, 축하해요. 마침내 수진이가 건넨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직 완벽한 동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엄마, 이제 들어가실게요. 작은 웨딩홀 대기실. 미영이가 제 팔을 부축하며 속삭였어요. 큰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조용한 예식을 계획했답니다. 어머님, 너무 예쁘세요. 며느리가 될 선생님의 자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처음엔 서먹서먹했는데 이제는 친딸처럼 챙겨주네요. 할머니, 이거 제가 골랐어요. 수진이의 딸, 8살 지은이가 작은 꽃다발을 건네주었어요. 손녀의 제잘거림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죠. 저기, 복희야. 오랜 친구 경혜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복지관 사건 이후로 서로 어색했는데 결혼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이 왔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네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됐어. 넌 그저 지켜만 봐주는 것도 고마웠어. 단출하지만 정말 소중한 하객들. 선생님의 가족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이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아들이 작은 피아노 연주와 함께 축가를 불러주었어요. 아버지의 재혼을 축하하는 아들의 노래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죠. 저는 늦게 찾은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 저도 눈물이 났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여보,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네. 우리의 진짜 시작이에요.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예식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려요. 복지관에서 들려오던 수군거림, 나이 든 사람이 왜 저러나 몰라. 하는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엄마, 정신 차리세요. 라던 자식들의 외침까지.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엔 나이가 없다는 걸.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복지관을 떠나야만 했던 그때 정말 많이 서러웠어요. 노래교실 강사와 눈이 맞았다며 손가락질 받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간이 우리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어머, 저 나이에 재혼이라니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냐?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그렇지. 돈 노리고 접근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도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믿었답니다.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의 행복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이도, 지위도, 다른 사람의 시선도, 그 무엇도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는 없답니다. 복지관을 그만두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와야 했던 그 선택.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여보, 오늘도 노래 한 곡 불러주실래요? 그래요. 오늘은 무슨 노래가 좋을까? 이제는 집에서 둘만의 작은 노래 교실을 열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행복해하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기엔 결코 늦지 않았답니다. 남들이 뭐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행복,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 나이 67. 하지만 전 여전히 사랑에 빠진 20살 소녀랍니다.